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래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골드 퍼시픽에 대해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지금 최근까지 계속 이제 지수에 대한 좀 언급을 많이 드린 만큼, 강조를 해드린 만큼, 현재 지금 지수 상태가 매끄럽지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수 상태가 조금 회복되기 전까지는 종목 분석 전에 지수 분석을 한번 하고 종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지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일단 1차전, 1차 방어선, 어떻게 보면 1차 이제 뚫어야 할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 그게 바로 뭐가 되겠냐? 바로 이 자리잖아요. 오늘의 이제 갭으로 이제 시가로 이제 띄웠었던 코스피가 시가로 나왔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결국에는 오늘 장이 끝났을 때 종가상 안착을 해야지 다음 그 주 또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좋게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데, 왜냐? 코스피는 지금 중요한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저점을 깨고 이 아래까지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코스피가 이 112일선이 될 수 있는 이 자리를 종가상 회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왠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이 5일선만 깨지지 않아 준다면은. 왜냐면은 지금 뚫어내려고 계속 툭툭툭툭 건드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뒤집혔다고, 차트가 뒤집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111선이야. 얘가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조만간 뚫리겠다. 그런 생각 드시겠죠? 반대로 위로 툭툭툭툭 건드린다는 거는 조만간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 이 뚫는 거에 지쳐 힘이 쭉 빠져서 쭉 밀릴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요 코스피가 적어도 최소의 1차예요, 1차.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구름대 위에 올라와줘야지 이제 안정권이 들어오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요 111선 위에 안착하는 걸 좀 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극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극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지금 상황이 좀 좋은 편이죠. 어떤 면에서 20일선도 지금 회복을 했고요. 20일선도 회복을 했고, 지금 구름대에 지금 중앙을 기점으로 좀 위에 상단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이 구름대 위에서 만약에 놀게 된다고 하면은, 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 이 박스권 상단까지 만약에 코스닥이 뚫어내게 된다면 코스닥의 이 힘이 코스피를 같이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코스닥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아래로 쫙 밀리게 되면은 얘가 코스피의 힘에 의해서 같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시스를 실시간적으로 많이 체크하면서 우리는 보수적인 매매를 풀지 말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코스피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직 좋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조금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실 때도 똑같이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매매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볼게요.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참 저에게 참 양날의 검 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고,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안내를 해드리게 됐던,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었는데, 마지막 끝매듭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요 시기에 종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이제 그 종목으로 이제 영상을 한 번 더 올렸었어요.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 왜?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의 근거는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은 그래도 나름의 반등을 해줍니다. 도합 합치면은 약 한 10% 정도 반등이 난 것 같긴 한데, 약 한 10.5% 정도 반등이 났네요. 세금 정도 이렇게 제외하면은 한 1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이제 수익권이 나왔었다가 그 이후로 쭉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2주 전부터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은 하락폭을 맞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난번 이제 지수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든지 꿀팁들을 안내해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조만간 좋은 상승을 이룰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지켜준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찍었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골드퍼시픽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맛봐야 됐나요? 손절을 맛봐야 됐습니다. 손절을.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날 장중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수 있는데, 과연 팔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팔았었으면 다행이지만 결국에는 못 파시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손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날린 기회비용을 아깝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손절 라인은 두 가지였어요. 224일선을 기점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1495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라. 만약에 224일선으로 기점을 안 들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봉의 시가인 1365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날 적어도 손절이 나왔어야 됐고, 그날 영상에서 이제 제가 안내드렸었던 기법을 안내해드리자면, 굳이 장중에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서 111선을 이탈하는 거를 종가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들고 있는 라인에서 거의 마이너스 한 1% 이내에서 손절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또는 본전가에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은. 근데 그러기가 사람이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종가까지 봤을 텐데, 그 종가까지 봤어도 솔직히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들어간 자리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손절 칠 수 있는 범위예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를 손절 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기껏 네가 지금 들어가라 해놓고 손절 안 친 사람들, 또는 지금 손실나는 사람들 약 올리려고 영상 찍냐? 당연히 저는 욕 먹으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기에는 우리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분석해놨어. 아까워. 그쵸? 아깝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을 짜야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플랜을 짜야 되냐면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과거에 전환사채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들고 있지 않은, 손절을 쳐가지고 또는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거지, 위에 물려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시간이, 이미 손절을 안 치신 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면서 조금 그냥 존버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든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저점에서 많이 잘 잡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은 1300원대부터 해가지고 12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종목이에요. 전환사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한해서 제가 첫 영상을 찍었을 때 다른 종목을 매수 매도 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비중을 다른 종목 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할 필요가 있다.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CB 관련된 이제 종목은 개미를 많이 털어먹고 개미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해지시려면 좀 비중을 낮춰가지고 좀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왜? 그만큼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위아래로. 그래서 비중이 좀 낮은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찌됐든 얘는 CB 전문 기업인 만큼 1300원대, 그리고 1200원대, 그리고 1100원대, 이 세 가지 라인의 12 물량들이 다 골고루 분포해서 져서 시장이 이미 풀린 것들이 있고 풀릴 예정인 것들이 있어요.
이 풀릴 예정인 것들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 여러 가지 전화사채 관련된 영상들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이미 풀린 거가 있다는 거고 그 풀린 액수가 만만치 않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1300원대부터 해가지고 아주 극소량 정찰대를 한번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1200원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한번 돈을 투입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1100원대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땡큐 하면서 담자, 쓸어 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최종적으로 다 쓸어 담았을 때 총 비중이 다른 일반적인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좀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게 넣는 비중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주는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전략 잘 짜셔야겠죠.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한 30% 또는 한 40% 넣어. 그러면은 한 20%, 30%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상승을 해야 된다면 중요한 자리를 회수했을 때 진입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기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중요한 자리는 뭐겠냐? 여기 있는 이제 224일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살짝 111일선에 좀 저항을 많이 맞고 있는데 111일선 기껏 뚫어낸다고 해도 다시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224일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4일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하거나 또는 이 구름대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베스트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름대 아래에서 역배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이거 생각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24일선 위에 안착하는 것도 비중을 크게 많이 놓지는 않기를 좀 권장드릴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구름대 위에 회복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바로 반등이 일어났을 때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름대 아래에서 이렇게 역배열 현상이 일어나는 111선하고 224일선이 역배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빼앗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구간들처럼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구름대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때 상승을 하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이 종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바로 반등할 확률보다는 우리가 노리고 있는 1300원, 1200원, 1100원대에 올 확률이 생각보다 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라고 하는 애가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기회를 역으로 잘 줄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가 안 좋고 폭락장이 일어나고 공포장이 왔을 때 몇몇 개미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꿀팁처럼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중요한 자리를 이제 잘 지키는 종목들, 또는 하락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플러스하고 있는 종목들을 쫙 감시 종목에 담아놓고 재무제표를 쫙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차트적으로라든지 재무제표적으로라든지 또는 미래 비전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나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담아보면은 몇 달 안에 충분히 우상향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이제 상승장에는 돈을 그냥 쟁겨놓고 있다가 오히려 하락장 이후에 종목을 분별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지금 오늘의 영상의 핵심에서는 골드퍼시픽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미 손절 라인 한번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에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팩트고,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을 이미 분석을 많이 해놓은 게 아깝기 때문에 뭐
한 주만 사가지고 너무 또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면 내가 안 보는 스타일이다 하면 그냥 한 주만 사신다든지 해서 지켜보시다가 1,300원대 이하가 되면은 이제 정찰병 살짝 담아주고 1,200원, 1,100원대 되면은 좀 많이 담는 식으로 가는 전략으로 하고, 만약에 얘가 그 가격대로 밀리지 않고 바로 조금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와. 그래서 구름대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은 적정한 자리 또는 이제 또 중요한 자리를 안착했을 때 들어가거나 또는 많이 뚫고 올라갔다가 눌러줬을 때 들어가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 그러니까 막 불기둥 매매, 장중에 막 이제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런 라인, 장중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막 어설프게 진입하는 것만 아니면, 그런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영상 계속해서 돌려보시고, 이왕이면은 제가 이때까지 올려드렸었던 골드 퍼시픽 이전 영상들 다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과 김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